안녕하세요. 네, 저는 구멍가게 코딩단 운영을 하고 있는 쿠키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 사실 제가 동영상 강의가 이제 별로 자신이 없어서요, 솔직히. 그동안 안 했는데, 지금 코로나로 저희 동네 앞에도 그 선별 진료소가 생기고요.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드는 생각이, 야, 이거 나도 그렇지만, 그 지금 막 취업을 하셔야 되고, 막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분들이, 아, 이거 정말 너무 깝깝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뭘 할 수 있나? 생각을 간단하게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제 동영상 강의를 찍어서 좀 제공하는 거 정도? 이런 거는 제가 할 수도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못하는 강의지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책을 보면서 따라하실 수 있는 구조로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책 몇 페이지에 뭐가 나오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파트 1 진행 들어갈게요. 파트 1에서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환경 세팅 위주로 많이 갑니다. 네, 스프링 개발 환경은 뭐 짐작하시겠지만 스프링은 사실은 그 설정이 반이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세팅이 되게 복잡하잖아요. 네. 그나마 이제 STS를 이용했을 때 세팅이 좀 더 쉽죠. 네, 그래서 이제 요거 이용해서 사용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롬복이라고 하죠. 이 럼복을 이용하면 아무래도 소스 코드의 양을 많이 줄이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 이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설치하시고 계정 설정하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마이바티즈 연동 설정하고 MVC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이제 파트 1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챕터 1부터 시작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챕터 1에서는 이제 한 20페이지인가요? 네, 20페이지, 네, 18페이지, 네, 19페이지죠. 네, 여기서부터 진행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개발은 1.8 버전 이상을 쓰셔야 돼요. 1.7은 안 돼요. 네. 스프링 버전을 저희가 예제할 때 뭘 쓸 거냐면 5점대 버전을 쓸 거예요. 5점대 버전의 경우는 JDK 1.8부터 지원이 됩니다. 서포트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쓰신다면 선택지가 지금 현재로는 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자바 8 버전, 11 버전, 그 다음에 15 버전.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는 게 가장 무난한 선택이실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중간에 끼어 있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1.7이나 이쪽은 안 됩니다. 그리고 환경 변수는 지금 당장 급하진 않는데요.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시면 환경 변수도 같이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데 이제 제가 가끔 카페에서 그 문제 있으신 분들 원격으로 붙어서 보다 보면 컴퓨터 이름이 한글이신 경우가 많아요. 예. 그러면 이제 경로에 한글이 들어가게 돼요. 좀 이따 이제 메이븐이나 이런 거 할 때. 그래서 그때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좀 조심을 해주셔야 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PC를 사러 그냥 미시는 게 좋고요. 그럴 때는 컴퓨터 이름은 절대 위험하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자, 개발을 위한 준비, 개발 도구는 이제 저희가 몇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네, 사실은 VS 코드 같은 것도 있으니까 한 이거보다 하나 더 있네요. 그죠? 이클립스가 있을 거고, STS가 있을 거고, 인텔리제이 얼티메이트 버전입니다. 얼티메이트 버전 같은 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VS 코드 같은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 내가 세팅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 그리고 나는 이거 지금 스프링이라는 거 처음 해보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STS3 버전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세팅할 게 없으니까요. 근데 이제 기존에 내가 이클립스 쓰셨던 분들이 이제 이클립스에다가 플러그인을 추가해서 이제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좀 호불호가 나뉘긴 하는데요. 제 경우는 불호의 경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클립스에다가 막 그 다크 모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막 설치해가지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게 에러가 은근히 많이 나요. 네. 그래서 저는 조금 안전하게 하시려면, 그리고 내가 이제 익숙하지 그러니까 항상 전제는 그거죠 뭐. 전제는 내가 익숙하냐 익숙하지 않느냐의 문제인데, 내가 좀 익숙하지 않다면 그냥 뭘 쓰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냐면 STS를 사용하시는 게 제일 무난한 선택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STS를 한번 써볼게요. STS 쓰는데 또 이제 STS가 3버전과 4버전이 달라요. 그래서 STS로 그냥 검색을 하시면 지금 현재 스프링이 이쪽에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냐면 부트 쪽으로 되게 강하게 밀어요. 드라이브를 하고 있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어느 정도까지냐면 그냥 스프링이라고 얘기하면 사실은 부트를 가지고 개발하는 거를 거의 위주로 많이 다루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부트를 이제 제가 또 책을 쓰게 된 건데, 근데 이제 4버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만드는 프로젝트에 적합하지가 않아요. 다 손으로 다 일일이 세팅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3버전으로 검색을 하셔야만 합니다. 이제 3버전을 검색을 하시면 spring.io 사이트에 있는 블로그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지금 보시면 이게 작년이죠. 작년 6월 달? 작년 6월 20일 날 이제 나온 아티클이고, 그다음에 이제 별로 나온 게 없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너 다운로드 받고 싶으면 일로 가 봐."라고 이렇게 돼 있죠. 가 봤단 말이에요. 가 보면 "너 혹시 뭐 스프링 툴슈트 3 찾냐?" 그죠? 그리고 "야 여기에 없어." 그리고 "야 아니면 너4 뭐 이거 써."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위키 한번 가 볼게요. 위키에 가 보면 이렇게 밑에 보면 버전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이제 사용하시게 돼요. 얘를 다운로드를 받아 주시면 되거든요. 얘를 다운로드를 받아 주시고 압축을 풀어 주실 거예요. 근데 개인적으로 그냥 압축은 어디다 푸시는 게 제일 좋냐면, 정신 건강상 얘가 또 경로가 되게 길어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정신 건강상 어디가 제일 좋냐면 그냥 3 버전 있죠. 3 버전 그 이제 C 드라이브 있잖아요. C 드라이브 밑에다 바로 압축을 풀어 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제일 심플하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렇게 사용을 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저희가 또 이제 필요한 게 이제 뭐냐면, 예, 통캣 버전을 또 다운로드를 받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통캣을 받으실 때는요. 통캣은 일단 버전 확인부터 먼저 해 주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tomcat.apache.org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 들어가 보시면 메뉴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중에 이제 제일 먼저 확인하셔야 되는 건 위치 버전이라는 걸 확인해 주셔야 돼요. 버전이 되게 많은데 JDK 버전도 여기서도 좀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8 버전 이상을 쓰시려면 4.0 이상 서포트되는 통캣 버전은 9 버전 이상을 쓰시는 걸 이제 권장을 하죠. 예. 그리고 이제 8.5 버전 같은 경우는 7 버전까지는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8 버전 이상 쓰실 거니까 저는 이제 9 버전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는 알파잖아요. 알파, 베타 이런 거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아직은 정식 릴리즈가 되지 않은 거예요. 조금 뭔가 위험한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거는 안 쓰려고 하고, 다운로드 받으실 때 9 버전으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됩니다. 어 그냥 집 버전으로 받으시면 돼요. 이 집 버전이 나중에 저희가 이클립스랑 연동해서 STS랑 연동해서 사용할 때 좀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서 얘로 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얘 압축을 푸는 것도 동일해요. 얘 압축을 푸는 것도 그냥 C 드라이브에 그냥 푸세요. 네, 편안하게. 그러면 이제 C 드라이브 밑에 이렇게 아파치 톰캣이라는 폴더가 생기고, 그 안에 이제 빈이라는 디렉토리가 이렇게 생기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제 요거를 이제 저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톰캣의 루트라고 얘기하죠. 톰캣의 이제 가장 루트가 되는 경로가 바로 여기죠. 네, 요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실은 세팅인데, JDK 환경 세팅은 사실 없어도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무리가 없으니까 예, 일단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시면 STS 메뉴가 있으니까 이제 얘를 실행해 주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런 거 실행하면 워크스페이스를 이제 지정을 하게 돼 있는데, 저는 이제 그냥 디폴트로 그냥 잡아 놓고 씁니다. 바로 뜰 수 있게끔 그냥 이렇게 해 놓은 것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이걸 사용하신 이유가, 파일 메뉴에 보시면 뉴를 보시면 이게 있어요. 스프링 레거시 프로젝트. 네. 사실은 이것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거를 쓰는 거예요. 예. 이게 필요하지 않으면 예, 그냥 사실은 어떤 버전을 쓰셔도 사실 상관이 없어요. 근데 예, 이게 4 버전은 없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이제 3 버전을 쓰시는 거고, 나중에 이제 조금 더 스프링 익숙해지시면 뭐 4 버전 가지고도 요런 이제 본인이 설정을 하실 수가 있겠죠. 스프링 레거시 프로젝트 선택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이름은 책에 있는 그대로 가보죠. UTF-8 세팅 있구나. 요것도 설명드려야 되는데. 예.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요건. 자, 일단 프로젝트 이름은 EX00으로 만들어 줄게요. EX00으로 만들어 주실 거고, 스프링 MVC 프로젝트로 진행을 합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부분은 31페이지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패키지명 주는데요. 패키지명은 절대로 여러분 중간에 대문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거 가끔가다 막 대소문자 무시하시고 쓰시는 분들 계시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면접에서 떨어지는 지름길입니다. 자바 개발자들한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이거를 검사하는 도구까지 있으니까. 자, 그래서 OR점 제력적 컨트롤러라고 이렇게 줬고요. 책의 이제처럼. 그리고 피니시 해주시면 그냥 프로젝트는 다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제 이때 아마 처음 세팅하시는 분들은 라이브러리를 이제 그 자료 파일들을 다운로드를 받아요. 그러면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리실 거고, 제 경우는 이제 이미 받아놓은 적이 있기 때문에 금방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버전이 보면 지금 여기 다운로드된 버전이 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강의를 들으시다가 여러분 같은 경우는 이제 만약에 다운로드가 아직 덜 됐다 그러면 이제 잠깐 멈췄다가 하시는 것도 괜찮겠죠. 이제 3.1.1 버전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스프링 3.1.1 버전이면 굉장히 낮을 거예요. 아마 제 기억에. 스프링 메이븐으로 검색을 한번 해봐 드릴게요. 네, 그러면 3. 어우, 버전이 너무 낮죠? 3.1.1 버전은요, 2012년도 버전이에요. 그럼 거의 지금 한 8년 넘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8년 거의 9년 다 돼가네요. 근데 이거는 너무 버전이 너무 낮아가지고, 좀 최신 버전을 쓰시는 게 좋은데, 이렇게 릴리즈라고 이렇게 정식 배포판이 있는 버전을 쓰시는 게 좋겠죠. 그쵸? 지금 보시면 5.2.11 뭐 이런 건데, 저는 많이 쓰는 게 이제 작년에 수업할 때는 5.2.7 버전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빨리 하려고 제가 받아놨던 버전으로 갈게요. 자, 이제 바꿔주는 거 2가지 얘기했습니다. 일단 JDK 버전을 바꿔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JDK 버전은 지금 쭉 밑에 내려보시면 지금 현재 프로젝트 세팅을 보시면 JDK의 자바 런타임 인바이러먼트 시스템 라이브러리가 1.6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1.8 버전 이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1.8 버전으로 이렇게 수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정하시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뭐 해주시면 좋냐면 여기 메이븐 메뉴에 보면 업데이트 프로젝트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메이븐 파일을 건드리시면 사실 얘를 한 번씩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얘를 업데이트를 딱 해주시면 얘가 지금 보시다시피 아까 1.6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1.8로 이렇게 변경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라이브러리도 변경을 하겠습니다. 맨 위로 올라갈게요. 맨 위로 올라가 보시면 3.1.1인데 5.2.7 정도 이렇게 변경을 하겠습니다. 라이브러리의 경우는 사실은 자동으로 다 다운로드가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미 받아놓은 적이 있으니까 금방 되는데 이제 여러분 같은 경우는 조금 시간이 걸리실 거예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렇게 다운로드가 쫙 되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네, 요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딱 만들어서 보면 33페이지에 있는 구조처럼 이렇게 프로젝트 구조가 다 만들어져 있어요. 이미 홈 컨트롤러라는 애가 하나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SRC 밑에 메인 밑에 여기죠. SRC 밑에 메인 밑에 웹앱 밑에 웹-inf 밑에 뷰스 밑에 홈.jsp를 보시면 헬로 월드가 다 떠 있고요. 그 다음에 JSTL 세팅까지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를 이용을 해서 한번 띄워보는 거죠. 네.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나중에 결과적으로 이런 코드들은 GitHub이라든가 이제 이런 데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EUC-KR은 안 쓰시는 게 좋아요. EUC-KR 없이 UTF-8 세팅을 쓰시는 게 좋거든요. 그게 이제 아마 23페이지인가요? 23페이지랑 24페이지에 있는 세팅이에요. 네. 그래서 뭐 간단하게 보여드리자면 윈도우 밑에 프리퍼런스가 있으실 거고 거기에 보면 제너럴이 있으실 거고 제너럴 아래 워크스페이스가 있으실 거고 거기가 일단 기본적으로 MS940으로 되어 있다고요. 근데 이제 그거 대신에 UTF-8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웹 쪽에 보시면 CSS 파일, HTML 파일 같은 게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그 EUC-KR로 잡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운영체제에 따라서 이렇게 잡히거든요. 특히 윈도우의 경우는. 그러면 이제 그것들도 전부 다 UTF-8로 바꿔놓고 처음부터 사용을 하시는 게 나중에 좀 수고를 좀 줄이는 방법이죠. 일단 여기까지 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아까 통캣을 설치를 해줬잖아요.
그럼 이제 통캣을 갖다 이제 한번 실행을 해 줘야 되잖아요. 36페이지입니다. 이 과정은 뭐 별로 어렵진 않은데 책에서보다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해 볼까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볼 거냐면 윈도우 밑에 프리퍼런스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서버라는 항목이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 런타임 인바이러먼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이제 같이 한번 해 드릴게요, 제가. 리무브하고. 그죠? 다시요. 윈도우 밑에 프리퍼런스 밑에 서버 밑에 런타임 인바이러먼트. 그리고 이제 여기다 애드를 하게 돼요. 근데 여기에 보면 맨 위에 아파치가 있고 통캣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캣 버전이 통캣이 설치되어 있는 경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C 드라이브 밑에다 바로 깔았죠. 요 경로 지정해 주시면 되고 피니시 해 주시면 돼요. 네. 별거 없어요, 사실은. 요거 한번 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 해 주시면 36페이지보다 조금 더 간단하게 예, 실행이 가능하죠. 그래서 해 주신 다음에 그다음에는 간혹 이거 실행을 한번 해 보라고 했더니 어떤 분이 여기서 막 실행을 하시더라고요. 이걸로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웹 어플리케이션은 무조건 프로젝트 단위로 실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선택하시고 run as, run on 서버 선택하시면 없잖아요, 지금 현재 통캣이. 그러면 여기 manually define new server 잡아주시고 그리고 아파치가 보시면 통캣 9 버전에 이제 저희가 아까 세팅해 놨던 거 있죠? 여기 이제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EX00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 피니시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로그가 찍히면서 이렇게 인포 로그가 막 찍히고 뭐 이러면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런 거 찍히잖아요. 뭐 서버가 얼마 만에 스타트 됐다 이런 메시지 찍히잖아요. 여기까지만 확인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브라우저 화면이죠. 근데 이 브라우저는 절대 쓰지 마세요. 이 브라우저는 안 좋습니다. 굉장히 안 좋습니다. 자바스크립트라든가 이런 데 문제가 되게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아예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많이 하거든요. 항상 브라우저는 진짜 브라우저를 사용을 해서 검사를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실행을 하는데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 경우는 사실 대부분 뭐냐면 라이브러리를 제대로 못 받는 경우인데요. 이게 38페이지에 제가 이제 그 설명을 좀 해놨어요. 한글 경로 때문에 이제 라이브러리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했는데 막 뭐 IOC 헤더 막 메시지 나오고 막 이상한 거 나오시는 분들은 그냥 어떻게 해결하시는 게 제일 무난하냐면 사용자 폴더 밑에 보시면 .m2라는 폴더가 있어요. 네. 이 폴더 밑에 보면 레파지토리라는 폴더가 있고요. 레파지토리 폴더 안에 보면 이게 메이분이 자기가 필요한 자료 파일들을 다운로드를 받은 것이에요. 이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STS를 지우시고 이 폴더를 지우세요. STS를 종료하시고 STS 종료하시고 이 폴더 지우신 다음에 다시 실행하시면 얘가 다시 라이브를 다운로드를 받아요. 그게 이제 제일 무난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이 문제가 하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는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미 오라클 같은 경우 세팅을 하시다 보면 포트가 충돌이 나요. 8080 포트가 특히.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이제 하셔야 되냐면 사실 개인적으로 오라클의 포트를 바꾸는 게 저는 이제 맞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이렇게 여기 지금 서버를 탭을 선택을 해보시면 8080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요거를 이제 변경을 하시는 거예요. 8090이나 뭐 9090이나 뭐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하시는 게 그리고 나서 세이브를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컨트롤 S를 눌러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세이브해서 사용하시면 좋죠. 네, 여기까지예요. 아마 이 문제 때문에 대부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제가 이제 강의를 잠깐 끊어갈 건데 이제 요거에 대한 거는 전부 다 준비가 다 돼야지만 다음 강의를 이어서 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강의는 이제 뭐 좀 해드리려고 하냐면 럼몽 라이브러리 세팅하고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이것도 책에 있는 내용이니까 뭐 아마 세팅이 다 끝나신 분들은 문제가 없으시겠지만 제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는 게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여기서 잠깐만 좀 끊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